오늘 만나볼 분은요, 아들의 뇌로 많은 아들맘들께 용기를 주신 분입니다. 곽윤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요즘 참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 아들의 뇌를 알아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이지만 왜 저래 정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죠. 네. 남녀가 진짜 차이가 있냐, 남성과 여성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다르잖아요. 남성의 신체가 다르고 여성의 신체가 다르듯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호르몬의 영향, 뇌의 차이, 자, 이런 것들을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주 양육자인 엄마가 다른 남성인 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양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다른 게 남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꼭 학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저는 결혼을 하고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남녀가 너무나 다르고. 그전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네. 항상 이해하려고만 했던 연애 시절에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완벽한, 우리 회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완벽하게 달라요. 네. 실제로 강의를 듣고 나신 많은 어머님들이 오셔서 왜 그러는지 집에서 남편이 그러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이게 일거양득이에요.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엄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아들들의 행동, 그 이유를 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못할 아들의 행동과 뇌의 상관관계. 첫째, 너는 왜 엄마를 무시하니? 너는 왜 엄마를 무시하니? 라고 하는 게 주로 어머님들께서 어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불러도 대답 없을 때 혹은 뭐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고 있니? 왜 여러 번 말하게 해?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럴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발달적인 특징 중에 시각 피질이 먼저 발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아기부터 벌써 성별이 결정이 되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태아 때부터요? 네. 오. 그러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이 뒤통수,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을 더 잘 발달시켜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각 피질이 먼저 발달하고 더 잘 발달합니다. 그에 반면에 청각 피질은 좀 덜 발달하고 천천히 발달하죠. 그 말귀를 못 하는. 네? 잘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실제로 영아와 유아의 언어 발달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딸들이 아들에 비해서 언어 발달이 1년 정도 빠르다고 해요. 그게 그야말로 이제 청각 피질이 딸들이 먼저 발달하고 아들들은 시각 피질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아들들하고 거리를 다니다 보면 시선을 한번 빼앗기면 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일로 가자고 그래도 안 듣고 계속 그쪽만 쳐다보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시각 피질이 먼저 발달해서 우리 아들들이 전문화된 능력, 시각적으로 좀 전문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의 말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면 그래도 아들을 좀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더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그 에듀소스에 출연하신 진한 전문가 중에서도 한 분이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면 좀 낫다. 맞아요. 엄마가 이제 설거지 하시다가 네. 누구야? 뭐 했어? 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가서 조용한 목소리로 눈을 마주치고 엄마를 쳐다봐. 네.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대화하기 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 피질이 발달. 그러면 반대로 딸의 경우에는 시각 피질보다 청각 피질이 더 발달.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좀 더 잘 듣는 거예요. 네, 소리를 더 잘 듣고 목소리 안에 있는 감정도 더 잘 파악합니다. 맞아요. 제 아이가 아빠 왜 화를 내? 나는 화를 내려고 한 소리가 아닌데 조금만 경쾌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얘기할 때 정말 사랑스럽게 갑니다. 지우야, 지우야, 왜 숙제 안 하니?
와, 첫 번째부터 너무 재밌는데요. 둘째, 왜 엄마를 이해 못 해주니? 엄마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왜냐하면 이제 남녀 차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 바로 뇌량의 차이인데요. 좌뇌하고 우뇌의 연결 지점이 뇌량이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뇌량은 좌뇌하고 우뇌에 있는 정보를 서로 상호 작용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이 아들이 딸에 비해서 덜 발달하고 덜 촘촘해요. 그러다 보니까 좌뇌의 정보가 우뇌로 가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고 우뇌의 정보가 좌뇌로 오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어머님들이 제가 많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들들이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속도가 다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들이 무뎌요. 쟤는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애가 감정을 잘 못 느끼나 봐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캐나다에 있는 맥메스터 대학교의 산드라 윌트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태아기 때부터 아들의 뇌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들의 뇌가 실제로 감정을 못 느끼냐, 아니면 감정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할 뿐이냐라고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아들들은 감정을 느끼지만 뇌량이 좁게 발달돼 있어서 이것을 좌뇌로 보내서 언어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다. 그래서 감정의 덩어리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여성처럼 이걸 언어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아들들이 엄마와 같이 감정적인 속도를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똑같이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속도가 천천히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느끼고 있지만 이제 말로 표현은 안 할 뿐이네요. 거기다 대고 이제 엄마들은 말을 해. 너는 엄마가 안 불쌍하니? 말을 하라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더 생기는데, 그러면 남성은 성장을 하면, 성인이 되면 뇌량이 더 발달을 해서 이제는 좀 표현을 자주 하게 되나요? 근데 뇌가 좋은 점은, 우리 어머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뇌가 좋은 점은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남성들도 보면 굉장히 언어적인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잘 간파하는 것을 연습하면 뇌량의 정보 교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감정적인 것을 속도로 넘기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언어 활동을 할 때 주로 자뇌 지향적인 언어 활동을 해요. 예일대학교의 슈일츠 교수가 900명이 넘는 남녀를 데려다가 놓고 언어 활동을 할 때 뇌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남성들은 언어 활동을 할 때, 즉 뭐 어떤 이야기를 듣고 답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답을 할 때 주로 좌뇌를 가지고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좌뇌랑 우뇌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언어 활동을 해요. 근데 좌뇌는 주로 순서, 논리, 합리적인 거, 배열, 자, 이런 거를 담당하고요. 우뇌는 통합, 그다음에 어떤 직관, 감각, 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의 언어는 매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정답을 찾는 것으로 언어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에 반면에 여성들은 어떤 감정을 같이 동시에 느끼면서 답을 하는 것이 같이 잘 작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왜 엄마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모르니? 너는 왜 그렇게 네 생각만 하니? 혹은 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눈치가 없니? 자,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들들은 더 안 꺼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말이 없어지죠. 생각은 있는데 왜 자꾸 엄마는 이렇게 날 다그칠까? 네.
그래서 아들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시고 연속적으로 질문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연속적으로 질문하다 보면 아들이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벌써 뒤에 질문이 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대답이 엉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폭탄 질문, 막 와다다다다 질문을 한꺼번에 하시는 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감정적인 것을 대답하도록 하는 거. 엄마가 지금 어떤 걸 느끼는 것 같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런 질문들이 아들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특기가 그 질문 5콤보로 쏘기 아니에요. 네? 1 들어가기도 전에 2가 연달아 나오고 그거 하면 안 되겠군요. 아니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 어렸을 땐 그렇다 치는데 거기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성인이 돼서도 남편이 돼서도 그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예전에 남자가 그랬죠. 네, 이런 것을 뭐 많이 표현을 하거나 감정적인 것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네. 전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를 많이 이제 보게 되면서 상당히 그 여성들하고의 대화가 아주 순조로워졌거든요. 우영우에 푹 빠져 있어요. 네, 저도요. 보세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도 감정을 잘 이해를 하시나 봐요. 기가 막히게 저는 뇌량이 기가 막히게 발달됩니다.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드라마로 인해 발달된 건가요? 그 영향이 있죠. 한국 드라마, K-드라마의 영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확실히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유추해보는 연습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그러니까. 돼요.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울고 막, 그죠? 그 상황에 대해서 나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맞아요. 도움이 되죠. 제가 주로 하는 게 다음 대사 맞히기. 네. 우영우가 다음에 뭐라고 할까?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재촉하지 않는 거예요. 재촉하지 않기. 왜냐면 이제 물론 딸들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말해봐, 엄마 기다리고 있잖아, 이런 말이 사실은 아이가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들들은 오히려 더 입을 다물게 되죠. 그래서 아들들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화병 나면 우라통이 터진다는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네, 그래서 사리도 생기고. 그걸 좀 감수하셔야겠네요. 네. 세 번째, 교실에서 얌전히 좀 있어. 제가 제 책에서 우리 아들들의 초등기를 초등잔혹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실 안에서 주로 많이 혼나는 애들은 아들들이에요. 네. 딸들은 아들들에 비해서 눈치도 잘 보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죠. 그리고 잘 오래 앉아 있고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초등기에 들어가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는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활동성과 공격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나라의 이제 교실의 구조를 보면 어때요? 책상과 의자를 놓고 가만히 4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아들들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뒤돌아보지 마, 옆에 애하고 떠들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뇌가 발달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시각피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시각피질이 우뇌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서 더 잘 발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정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계속 두리번거리고 한번 딱 꽂히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쳐다보죠. 그래서 창밖에 쳐다보다가 옆에 친구 쳐다보다가 걔가 가지고 있는 학용품 쳐다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렇게 산만하지? 맞아요. 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아들들이 우뇌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실 안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는 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각적인 것으로 더 잘 발달돼 있고 자기 생각에 굉장히 창의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아들들이 그렇게 앉아있기 힘든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얌전히 좀 앉아있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선생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아들들이 시선을 마주칠 수 있도록 앞좌석에다 배치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각 피질이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 아들들은 보는 것에 예민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하고 자꾸 시선을 마주치고 그다음에 가까이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잘 집중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멀리 있으면 선생님 시야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더 잘 두리번 거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앞에서 앞에다 데려놔놓고 시선을 마주치시고 말씀을 하실 때도 단호하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단호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집중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요즘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었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한 60명씩 있었거든요. 반에 초등학교 때. 뒤에 항상 기본 자세이거든요. 네? 왜요? 네. 뭐 이거 밑에 뭐가 항상 깔려 있어요. 맨 뒤에 그 시선에서 멀어지니까. 맞아요. 네, 이런 아들들을 훈육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기를 살려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들들을 기를 살려주는 방법은 이제 아들 대화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는 작은 거지만 좀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칭찬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피그말리온 부모가 되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피그말리온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나온 건데요. 피그말리온 왕이 자기가 아주 예쁜 조각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성 조각상을. 그리고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반한 거죠. 그리고서 매일매일 말을 걸고 사랑을 속삭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그리스 신들이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말해줌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한다는 거죠. 이런 실험을 요새는 인권 문제 때문에 안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실험이 비슷하게 연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의 지능 검사를 하고선 지능 검사 점수를 반대로 준 거예요. 좋은 아이는 나쁘게, 나쁜 아이는 좋게, 높은 점수로라고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이 녀석 봐. 성적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 IQ는 높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신 거죠. 할 수 있어 너도 머리 좋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6개월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이 아이들이 성적이 역전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을 걸어주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반대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소송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인권 문제가 돼서 이제는 이런 실험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해서는 안 돼. 네, 그렇죠. 하지만 그 효과는 증명이 됐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로젠탈 효과 혹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피그말리온 부모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로 말하는 대로 너 잘하고 있어 지금. 아이고 오늘은 어제보다 2페이지나 더 읽었네. 오늘도 씩씩하게 학교에서 수고해서 왔어. 오늘도 학교에서 잘했어. 라고 자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실 때 아들들은 그것을 안 듣고 있는 것 같고 무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그것이 자기에게 입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어적인 칭찬을 하실 땐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비단 이게 어릴 때만이 아닌 것 같아요. 남성은 진짜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티는 안 내는데 누가 이렇게 칭찬하고 속으로 이렇게 먹고 들어가거든요. 전 지금도 그래요. 어떤 칭찬이 제일 좋아요? 사실 모든 칭찬을 다 저는 받아 먹습니다. 야 생각보다 잘생겼네요. 뭐 어머 키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작게 나왔었지? 뭐 이런 거 막. 아이고 그러면서 뭐. 맞아요. 생각보다 훈남이세요. 이것도 별거 아닌 거 속으로 지금 엄청 좋아. 이게 남자들 특징이에요.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